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혁신도시에 흙탕물이 나오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주민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특급 호텔 건립이 추진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한 곳도 없는 면세점도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대형 송전탑을 학교 쪽으로 옮기려 하자 학생들이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보름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도정질문에서 중국과 일본행 국제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혁신도시 수돗물이 정상화는 됐다지만 흙탕물 수돗물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은 컸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자 답답한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흙탕물 수돗물 문제가 발생한 지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한 LH 등 시행 3사와 수돗물을 공급한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소비자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가리지 못한 채 1시간 30분가량의 설명회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손해배상과 이미지 실추 등 공기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알맹이 없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에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새 아파트 새 도시 만들었으면 그런 것을 딱 책임을 짓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은 흙탕물이 나오지 않지만 빛가람 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수돗물을 기피합니다. 흙탕물이 왜 섞여 나왔는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수돗물을 믿고 마시라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40일 넘게 수돗물을 쓰지 못한 불평과 물 마시고 탈이 난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그 데이터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난데없는 흙탕물과 무책임한 뒷수습에 화가 난 주민들은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고 혁신도시 수돗물 사태는 결국 법정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인근에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서게 된다면 광주 전남 지역엔 없는 면세점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지난 2013년에 사들인 8,600제곱미터짜리 땅입니다. 여기에 특급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세계 측에 제안한 것을 신세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신세계로서는 금싸라기 땅을 놀리지 않고 개발할 수 있고 광주시로서는 부족했던 고급 숙박시설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특급 호텔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광주로 오고 싶어도 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텔 부지를 현재 공터만 활용할지 아니면 이마트 광천점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트 광천점까지 포함할 경우 광주 전남 지역에는 없는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전 완공을 위해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광주시와의 면밀한 협의 및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 광천동에는 또 다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교통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능각 현상 때문에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와 무안공항에 현재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참 날씨는 좋겠는데요. 광주가 한낮에 23도, 나주와 화순이 24도까지 오르면서 5월 상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29 광주 서구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정배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남정치 4번 타자 기호 4번 천정배 인사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보궐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고 계신가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호남의 소외와 낙후는 깊어지고 있는데 호남 정치는 무기력합니다. 기득권에 빠져 있습니다. 바꿔내야 합니다. 호남 정치 살려내야 합니다. 문재인호 야당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그 이후에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정권교체 가망이 없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 유권자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저에게 힘을 주시면 야권을 살려내고 네. 호남 정치 살려내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정치 분야를 비롯해서 천정배 후보만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호남의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 평등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역평등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평등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인사, 예산, 국책사업 모두를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등하도록 다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 교부 예산 총액 쿼터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이 지방에 내려가는 예산을 한 대 모으면 100조가 넘습니다. 12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광주나 호남처럼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네. 이런 예산 계획을 통해서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서구 발전을 위한 공약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서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풍암 금호 거점, 여기는 이제 금당산 중앙공원 여러 그 주거로서의 환경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웰빙 주거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서창 유덕 거점입니다. 여기는 첨단 산업과 교육 문화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사이언스 파크를 그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거점은 호남 최대의 행정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고 또 서구 청사를 중심으로 한 거점은 네. 상업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식으로 네.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자, 4번이나 됐던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맞느냐, 또 4년 동안 여러 번의 선거구를 좀 바꾸셨는데 선거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물이 컸고 또 제 무능과 여러 가지 부덕의 소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남 정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야권을 전면 쇄신해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우리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다. 이 대의와 명분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작은,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 유권자들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권 교체와 호남 정치 부활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 근처에 대형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면 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 송전탑을 학교 쪽으로 더 가깝게 옮기려 하자 이 학생들이 보름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국제고와 전남 여상 학생 100여 명이 아침 일찍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대형 송전탑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위는 벌써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은 아파트 건설업체가 학교 인근에 있는 고압 송전탑 2개를 현재 위치보다 학교 쪽으로 더 가깝게 옮겨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학교 쪽으로 옮겨지게 될 송전탑은 15만 4천 볼트 규모로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 7개 동을 고층으로 지으려다 보니 건물에 전선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송전탑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하다 보니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의 다각을 받아갖고 승인이 된 상황이고 우리 돈을 들여갖고 하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 돈을 들여갖고.
광주시는 학교 측의 반발이 강한 데다 공원 부지에 송전탑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설업체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과 국제고등학교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고 제안자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송전탑 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학교와 건설사의 갈등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전라남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1986년 광주 직할시 분리 시절 공동학군제가 5년간 운영됐지만 결국 나주시의 학생이 광주로 유출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동학군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정부에서 이달 말까지 주기로 한 예산이 소식이 없다며 축소나 감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기업 직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4명 중 1명꼴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전 KPS와 KDN 등 4개 기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 도시로 이전한 직원 3,200여 명 가운데 가족과 함께 온 직원은 22.4%에 불과했습니다. 전 의원은 77.6%가 나홀로 이주다라며 심리 상담실과 운영과 이주환경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나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나주시는 KTX 개통과 혁신도시 조성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 차례씩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출발해 나주역을 거쳐 나주 읍성과 황포도대, 반남 고분군 등을 지나가고 10,000원을 내며 황포도대와 박물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아쉬운 한 점차 패배였습니다. 따라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승부를 끈질기게 추격했는데요. 비록 졌지만 박수받기에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6대7 한 점차 패배. 선발 헌버가 말로 홈런을 포함해 홈런 2방에 무너졌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점수는 1대7로 이미 롯데에 넘어간 경기. 따라잡기에는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9회 말 챔피언스필드가 들썩입니다. 뒷심을 발휘해 롯데의 턱밑까지 추격한 기아. 9회 말 투아웃, 한 점 차, 주자 말루의 짜릿한 승부를 연출합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며 아쉽게 역전에는 실패했지만 팬들에게는 즐거운 야구를 선사했습니다. 기아는 뒷심을 발휘하며 멋진 경기를 보여줬지만 중심 타선의 부진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타선의 숨통을 틔워준 건 하위 타선의 활약. 늦가기 유망주 김다원, 최용규 선수가 올 시즌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데요. 김다원 선수는 전날 결승타에 이어 어제도 2루타를 때려내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최용규 선수 역시 필요할 때 적시타를 때려주며 타선의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와 시즌 3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스틴슨을, 롯데는 심수창 선수를 내세웁니다. 올 시즌 기아의 외국인 투수들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틴슨의 호투로 이번 주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행 국제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뒤 전라남도가 재운항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인접지역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을 문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 급성호흡기 전염병 사스 여파로 중단된 목포 중국 간 여객선. 지난 2011년까지 운항하다 대지진 때문에 중단된 광양 일본 간 여객선. 이후 국제여객선 재취항을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여객선이 운항이 되면 광양이나 목포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인근 지자체까지 다 이렇게 파급효과가 옵니다. 남학신도시 오륜지구 개발에 대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더 이상 남학이 옮겨올 기관이 없는 데다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인접지역 인구만 유출시키고 특히 목포시의 원도심 공동화를 심화시킬 거란 우려입니다. 원도심이 그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눌러가지고 그 힘으로 겨우 버티는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는가. 신도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장만채 교육감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이 역점 추진한 거점 고등학교가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계획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공사 기간이 설계 업무 한 10개월, 물론 이제 기본 설계와 실시되게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업무를 조달 청약을 통해서 주로 하는데 한 3개월. 그리고 또 목포와 여수 등 C단위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6%나 높은 점이 지적되는 등 교육 여건 개선 문제도 더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공연단체들이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호섭 광주시의원은 시립예술단이 법적 근거 없이 인턴단원 26명을 모집해 운영하는가 하면 출연금 지출도 맞지 않은 등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 국극단의 경우 연출료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고 이중 지급된 의혹도 있다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행정 1부는 졸업을 1년 앞두고 로스쿨 입학이 취소된 31살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대학 졸업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로스쿨 입학이 취소됐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인 졸업 자격은 갖추고 있었는데도 대학원 입학까지 취소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수 시내 곳곳에서 이 주말만 되면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화투에 내기 윷놀이까지 시청과 경찰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의 한 공원.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며 빙 둘러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땅바닥에 네모칸을 그려놓고 나무 조각을 던지는 사람들. 한쪽엔 병뚜껑을 올려놓은 말판도 보입니다. 윷놀이 도박입니다. 아니지, 해봐야 돈 많은 5천원 그 외에 없어. 가서 먼저 가서 직접 가서 보시면.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해도 그때뿐. 주변을 서성이다 순찰차가 지나간 지 5분도 안 돼 새로운 판이 열렸습니다. 도박을 하다 급하면 산책로 바로 옆에서 노상 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만하세요. 그랬는 거죠. 감사도 가시려고. 내려놓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같은 공원 건너편 벤치에선 버젓이 화투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공원을 지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한두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사실상 도시 곳곳이 도박장이 됐습니다. 공원 관리 책임이 있는 시청은 관리인이 단속까지 하긴 힘들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일시적인 단속은 별 효과가 없다며 단속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길거리 도박을 언제쯤이나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이번 주말에도 공원 도박장은 또 열립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중소기업 융합 광주전남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이 맺은 협약은 연합회가 추천한 유망 중소기업이 한국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의 0.75%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